미국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2025년도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메디케어 서플리멘털 플랜 혹은 어떠한 플랜도 가지고 있지 않으실 시에 내셔야 할 정확한 보험료, 병원비에 대해 분석 정리한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 라이센스드 메디케어 에이전트 강미란입니다. 또한 저는 메디컬 빌러로 의사선생님 편에서 보험사와의 모든 금전적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했고,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들이 보험을 사용하시며 돈 문제로 발생되는 의사선생님 오피스 혹은 하스피럴 간에 일어나는 모든 불협 화음에 대한 원인과 그리고 대처 방안,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현명하게 각자의 상황에 맞춰 메디케어 플랜을 커스터마이즈 할지 모든 방향의 키를 다 쥐고 있습니다. 저도 또한 미국에서 건강보험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머님, 아버님들의 고충 또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좀 더 편하게, 현명하게 메디케어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계속 영상 제작을 하며 미국 시니어분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메디케어 플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선결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각의 메디케어 카드에 메디케어 파트 A, 메디케어 파트 B 둘 다 있으셔야 그 다음 메디케어 플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다. 2023년도에 자신이 파일링한 그러한 인컴에 따라서 이렇게 2025년도 메디케어 파트 B의 월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자, 이 메디케어 카드에 있는 메디케어 파트 AB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냐라고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이 메디케어 카드에는 메디컬에 대해서만 커버리지가 있고요. 그리고 메디컬에 대해서 모든 거를 다 보장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 부담금이 있죠. 디덕터블이건 코인슈어런스건 그거는 그거대로 있고, 그리고 메디컬에 대해서만 커버리지가 있는 거죠. 즉, 이 말은 덴탈에 대한 커버리지 없고요. 그리고 처방약, 프리스크립션 드러그에 대한 그러한 커버리지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치과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처방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는 처방약 먹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약보험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실 게 아니고, 이 처방약에 대해서는 내가 약을 먹던 안 먹던 상관이 없으십니다. 꼭 처방약에 대한 커버리지가 있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미가입 시 평생 페널티가 남는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 처방약에 대한 혜택을 어떻게 가지실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겠죠. 자, 첫 번째 경우 월 보험료를 더 내면서 처방약에 대한 혜택을 사실 것인지, 아니면은 월 보험료 없이 처방약 혜택을 가져가실 건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하시고 처방약 혜택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즉 메디케어 파트 C를 선택을 하시는 경우에 이렇게 월 보험료 없이 처방약의 혜택까지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거죠. 따로 이 처방약에 대한 보험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메디케어 파트 A와 메디케어 파트 B 그리고 약보험까지 다 하나로 뭉쳐져 있는 이러한 메디케어 파트 C, 즉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을 함으로써 내가 더 이상의 월 보험료 없이 처방약에 대한 혜택까지 가지고 가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이 어드밴티지 플랜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네트워크, 의사선생님에 대한 네트워크가 생기기 때문에 이 보험 받아요, 안 받아요, 이거를 꼭 확인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다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2025년도에 선택을 하실 경우에 내가 얼마나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것 알아볼게요. 간혹 하시는 오해 하나가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를 내면은 나는 무엇이든 다 공짜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간혹 있으세요. 아니고요. 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가입을 하실 경우에 이렇게 보험료를 내시는 분들, 메디케이드 없으신 분들이죠.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자, 월 185달러씩 기본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 당연히 내시고 있으셔야 되고요. 네, 그 금액 하면은 185달러 곱하기 12달 하면은 2025년도에 2220달러입니다.
그것에 플러스 알파가 있겠죠. 이 플러스 알파라 함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내가 아파서 병원을 이용을 할 때에 그때에 내가 코페이라든지 코인슈어런스라든지 디덕터블 등등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는 치과에 대한 커버리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파서 그렇게 코페이든 코인슈어런스든 아니면 디덕터블이든 그렇게 발생이 된다면은 그러면 한정없이 그렇게 내느냐? 아니요. 한정없이 내는 건 아니고요. 아웃 오브 파켓 맥시멈이라는 이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라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월 보험료 없이 그렇게 가입하실 이유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금액만큼만 나의 부담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아무리 아파서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고 그리고 몇 날 며칠 입원을 하더라도 이 금액 이상은 내가 낼 의무가 없다라는 그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웃 오브 파켓 맥시멈은 숫자가 작을수록 나의 부담이 적다는 그 의미이기 때문에 이 조항 항상 잘 지켜보세요. 2025년도 메디케어 플랜에 있어서 예로 들자면은 9,400불까지 혹은 8,000불까지 이 정도 선에서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물론 네트워크가 아닌 아웃 오브 네트워크로 가셨을 경우에는 이 아웃 오브 파켓 맥시멈의 한도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 아웃 오브 파켓 맥시멈이 9,400불이라 함은 네트워크 안에 있는 의사선생님 혹은 하스피럴 이용을 하시는 경우에 코페이, 디덕터블, 코인슈어런스 등등을 다 합해서 9,400불까지만 나의 리스폰시빌리티가 된다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흔히들 말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있어서의 아웃 오브 파켓 맥시멈에는 덴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처방약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러한 비용적인 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만약 2025년도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선택을 하신다면 185달러 곱하기 12달 해서 2220달러 거기에 플러스 알파 내가 만약에 아파서 병원을 이용을 할 시에 붙게 되는 그러한 코페이라든지 디덕터블 그리고 코인슈어런스 등등을 플러스 하더라도 이것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 하더라도 메디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나의 비용의 한도는 9,400불, 즉 예를 들어서 9,400불이고요. 아웃 오브 파켓 맥시멈 그 금액을 넘지 않을 겁니다. 네, 그 다음 의무가입인 처방약 보험을 월 보험료를 내면서 사시는 경우 자, 2025년도에 얼마나 보험료와 병원비가 예상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메디케어 서플리멘털 플랜을 가지지 않고 그냥 이 빨강파랑 메디케어 카드와 그리고 처방약 카드 이렇게만 가지고 계시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메디케어 파트 B에 대한 보험료 당연히 185달러 곱하기 12달 하면은 2220달러 그리고 평균적인 처방약 보험의 금액을 잡아보자면 50달러라고 했을 경우에 50달러 곱하기 12달 하면 600달러죠. 그렇다면 보험료로만 2,820달러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자, 이 부분에 플러스 알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약보험료를 따로 내시게 되는 경우에 약 살 때 돈을 하나도 안 내는 거냐고 궁금해 하시곤 합니다. 네, 말 그대로 이거는 보험이죠. 보험은 보험이고 그 보험의 규약에 따라서 그 다음 약은 코페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약은 디덕터블도 있고 코인슈어런스가 있을 수도 있고 등등 다양하겠죠. 네, 혹은 자신이 먹는 약이 아예 그 보험으로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즉 다시 말해서 약보험에 월 프리미엄은 내고 가입한다 하더라도 모든 약에 대한 혜택이 공짜가 아니라는 점 먼저 강조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메디케어 카드는 메디컬에 대한 혜택만 있습니다. 즉 덴탈에 대한 치과에 대한 혜택은 없습니다.
자, 메디케어 카드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 메디케어 파트 B에 대한 연간 디덕터블이 $257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에는. 연간 디덕터블을 다 채우신 다음에는 계속 의사 선생님 보실 때마다 20%의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코 인슈어런스죠. 네, 그리고 메디케어 파트 A, 즉 입원을 하셨을 경우에 또 디덕터블이 있죠. 자, 2025년도에 메디케어 카드만 가지고 있으실 경우에 병원에 입원하셨을 경우에 일단 이거는 애뉴얼 디덕터블이 아닙니다. 매회마다 내야 되는 이 하스피럴 디덕터블이죠. 인페이션트 하스피럴 디덕터블은 $1,676입니다. 자, 애뉴얼 디덕터블이 아니라는 거 먼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계속 입원을 하시고 계시다가 61일째서부터 90일 까지 매일 $419라는 그러한 코 인슈어런스가 계속 누적이 되면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90일 이후부터는 라이프타임 한정되어 있는 그 날 동안에 매일 $838씩 계속 누적이 되면서 발생합니다. 그 다음 하스피럴에서 넘어가는 스킬드 너싱 퍼실리티에 입원을 하고 계신 경우에는 1일부터 20일까지는 코인슈어런스 등등이 없다가 21일째부터 100일까지는 하루당 $209씩을 내면서 있으셔야 되겠죠. 일단 이 메디케어 카드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 장점은 네트워크 없이 그렇게 내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 이렇게 돈을 무한정 한정 없이 내야 되는 그러한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으십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드밴티지 플랜이든 아니면은 서플리멘털 플랜이든 그렇게 가입을 다들 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메디케어 서플리멘털 플랜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보통 간과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B에 대한 월 보험료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이죠. 인플레이션을 훨씬 뛰어넘는 이 인상분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벌써 $10 30센트가 올랐죠. 6%가 조금 안 되게 그렇게 인상된 부분인데요. 이렇게 계속 오르다가는 곧 우리는 $300대를 볼 수도 있습니다. 연금만 가지고 생활을 하시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메디케어 파트 B에 대한 이 보험료도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숙지하시고 그 다음 메디케어 서플리멘털 플랜으로 넘어갈게요. 네, 메디케어 서플리멘털 플랜을 가지시려면은 메디케어 파트 A, B 둘 다 있으셔야 되는 거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메디케어 파트 B에 대한 월 보험료 $185, $185 곱하기 12달 하면은 $2220. 그 다음 메디케어 서플리멘털 플랜 G를 선택을 하실 경우 메디케어 서플리멘털 플랜에 여러 가지 플랜이 있지만 지금 현재 65세가 되시면서 제일 나은, 제일 좋은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메디케어 서플리멘털 플랜은 플랜 G죠. 그랬을 경우에 제가 이 메디케어 서플리멘털 플랜 월 보험료를 $200로 가정을 할게요. 자, 물론 이 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그러한 서플리멘털 플랜 G를 적용되어서 받으실 수도 있죠.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그 스테이트마다 정한 룰에 따라서 상당한 많은 차이를 가지게 되십니다. 자, 그리고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보험 월 $50로 가정하겠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B에 대한 월 보험료는 당연히 내고 있으셨고 그 다음 메디케어 서플리멘털 플랜을 선택을 하셨을 경우에 월 $250씩 더 든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곱하기 12달 하면은 2025년도에 예상되는 보험료는 $3,000 플러스 그리고 메디케어 파트 B에 대한 보험료 $2,220 합하면 $5,220가 보험료로 예상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메디케어 파트 G는 메디케어 파트 B의 디덕터블, 연간 디덕터블 $257를 커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더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처방약에 대한 코페이라든지 디덕터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치과에 대한 치료비는 완전히 별도로 생각을 또 하셔야 합니다. 자, 메디케어 서플리멘탈 플랜의 제일 좋은 점은 네트워크 없이 내가 즐길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단점은 만만치 않은 이 월 보험료. 특히 주의하실 부분은 이 메디케어 서플리멘탈 플랜에 대한 월 보험료는 인플레이션을 뛰어넘는다는 것 잊지 마세요. 매년 계속 오르는데 이 부분이 메디케어 파트 B는 B대로 지금 월 보험료가 계속 오를 거고 얘는 얘대로 뛴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연 8%씩을 생각을 하신다면 거의 10여 년 후에는 내가 지금 내고 있는 이 보험료 그거에 배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야말로 65세는 지금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거의 80세 가까이 됐을 때 지금 내가 받아보는 이 금액이 완벽히 2배가 되어 있을 거라면은 이거 유지 가능하시겠어요? 자신의 소셜연금만으로 충당을 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겁니다. 월세를 받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상당한 재력가이시라면은 이 서플리멘털 플랜의 이 보험료가 전혀 문제가 안 되실 건데 나중에 80세 정도 되셔가지고 이제 드랍을 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안타까운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이 맨 처음에 저처럼 이렇게 알려주신 분이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힘들면 그만두지 뭐 이러한 마음으로 선택을 하실 거면 저는 차라리 65세 때에 이미 그때 시작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왜냐면 안 아플 때에 서플리멘털 플랜을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정말 아파서 병원을 많이 이용하시는 그 나이가 돼서 그렇게 드랍을 한다면 정말 돈이 아까우니까요. 너무 극단적이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선택을 할 경우에는 너무 극단적이지 않게 OTC에만 치중하지 않으시고 좀 네트워크를 넓혀두시는 거를 저는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제발 좀 그렇게 하시길 저는 권해드립니다. 확률적으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젊으신 분들보다는 병원에 가실 일이 좀 많죠. 네,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들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그 어드밴티지 플랜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네트워크가 좀 넓은,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러한 플랜으로 항상 유지를 하시는 게 이 서플리멘털 플랜을 꼭 가입을 안 하시더라도 조금은 안심되는 그러한 해결 방법이겠죠. 네, 제가 2025년도에 어머님, 아버님들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가질 경우와 메디케어 서플리멘털 플랜을 가질 경우 이렇게 극단적으로 보험료와 병원비가 얼마나 예상되는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부분 매년 바뀐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어머님, 아버님들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하실지 서플리멘털 플랜을 하실지 결정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저는 메디케어 에이전트 강미란이었습니다.